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입니다. 감정가 대비 반값의 경매가 진행되는데 사도 되는지 문제는 없을지 판단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하는 것은 지뢰를 찾아내 제거하는 위험 제거 작업 과정과 유사합니다. 오늘 분석 대상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소재하는 스카이뷰 자이아파트 101동 904호입니다. 감정가 12억 6천, 최저가 6억 4,500, 10월 31일 진행됩니다. 소유자 김모, 경매 신청 채권자 키움저축은행, 채권 청구 금액 3억 2,500, 건물 전용 면적 25평, 분양 면적 37평형입니다. 대지권은 감정평가에 반영되었고 물건 명세서에도 언급이 있으나 집합등기부에는 공란입니다. 경매 일정 2023년 5월 2일 1차 진행되고 동년 7월 18일 8억 5천만원 매각, 응찰자 2명, 2023년 9월 1일 대금 미납으로 입찰보증금 8,500만원 손실 발생. 이 돈은 배당재단에 들어갑니다. 모르는 사람 빚 갚는데 보태준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안 한 입찰자는 천만다행입니다. 9월 26일 유찰되고 10월 31일 최저가 6억 4,500만원 진행. 재경매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최저가 대비 20%입니다. 대금 미납하면 1억 3천만원 날라갑니다. 공인중개사 공제조합이 중개사고를 대변제하고 발생한 미수금이 500억이라 합니다. 회수된 공제금을 500억으로 추산하고 보증보험 사고 금액을 동일한 수준으로 추정, 합산하면 합계금 2천억에 달합니다. 부동산 중개 및 경매 매수 대리는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결과는 의뢰인, 중개사, 입찰 매수 대리인에게 치명적인 재산 손실과 신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 판례에 이름을 별처럼 남기고 떠난 중개사님이 무수하다고 합니다. 권리분석 공부를 충실히 해서 경매 특수물건을 다룰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입찰 대리 시 자신과 의뢰인의 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경매 물건 전반에 관한 권리분석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일반계약 중개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통경매 사례분석 강의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가 되고자 함이 정경사TV의 지향점입니다. 임대차 등기내역, 임차인 정모, 임대차 계약이 1차와 2차로 갱신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점유부분 904호 전부, 보증금 2억원, 전입 2020년 1월 3일, 확정 2019년 6월 27일. 확정일자가 전입보다 앞서는 이유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은 후 잔금 치르고 이사를 한 겁니다. 1차 보증금 2억원은 전입과 확정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2차 보증금 4억원, 전입 2020년 6월 24일, 확정 2022년 3월 28일. 4억원에 대해서는 대항력만 인정되고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우선 변제권이 안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 지불해야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용인 새마을금고 2021년 4월 27일 설정 최고금액 1억 8천만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종류 알아봅니다.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당 신청한 전세권, 경매 개실 결정 등기 등이 있는데 전부 돈 받을 권리인 채권입니다. 본권 말소 기준 권리 채권자인 용인 새마을금고는 경매 신청을 안 하고 후순위 근저당 채권자인 키움저축은행이 경매 신청을 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순위 새마을금고는 연체 없이 이자 등을 지불하고 후순위 키움만 연체돼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실은 뭔가 어색합니다. 경매 취하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권리분석 및
대금 민화본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진행 순서 1. 집합건물 대지권 2. 말소기준권리 3. 현황조사서 4. 물건명세서 5. 배당순위 6. 이의신청 4단계 7. 분석결론 권리분석 1. 집합건물 대지권 집합등기부에 대지권 기재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등기 정리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비중가격으로 평가했습니다. 감정평가서 대지권 지분 표시 없으나 공부 정리 될 거라는 전제로 토지건물 일체 비중가격으로 평가. 비중가격은 매매 사례로 평가한 가격입니다. 집합건물 등기부 소유권 보존등기 GS건설 2019년 3월 8일 동년 5월 7일 김모 소유권 이전 등기 2019년 GS건설이 보존 등기를 한 지 4년여가 지난 시점인데 아직까지 대지권 등재가 안 된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에 건물에 토지까지 평가했다면 대지권은 일단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찰로 자동으로 소유권 이전과 함께 대지권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미납으로 채권 정산이 안 된 건지 환지 등 다른 문제인지 알고 입찰해야 됩니다. 토지 권리 없이 건물에 대한 권리만 넘어온다면 그 가격은 최소 30-40%는 감가돼야 마땅합니다. 본건은 감정평가에 대지 지분이 포함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집합건물법에 의해 토지 권리자가 별도 처분은 못하지만 채권 정산 시까지 동시이행 항변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황조사서 필문부재로 점유관계 미상이나 정모의 주민등록 발급 및 기재로 세입자 등재 물건명세서 임대체계약이 1차와 2차로 나눠 체결 보증금 2억에서 4억 증액하여 합계 6억 원 증액한 4억 원은 전입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서나 확정일자가 뒤져 우선 변제권이 인정한데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고 말소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 해당 없고 재매각이므로 매수신청 보증금 2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경매신청 채권자인 기업조차운행이 제출한 공급계약서에 대지지분 20평방미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출할 때 대지권 미기재 내용을 담보가치 평가에 반영한 키움저축은행에 문의하면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권이 감정평가서와 물건명세서 두 곳에 언급이 있어 큰 하자는 아닌 것 같으나 원인과 해결책은 알고 입찰해야 합니다. 배당순위 1. 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등 경매 진행비용 2. 필요비, 유익비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권자, 전세권자 등이 당해 물건에 지출한 보존 필수 비용 또는 가치 증대 비용 3. 소액보증금, 법정임금 채권 등 소액보증금 요건 해당 여부는 현재가 아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기준입니다. 법정임금 채권은 상기분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입니다. 4. 당해세 경매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 증여, 종부세 등이 있고 공공, 세무서로 표기됩니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은 대개 고지서 발송일이고 공과금은 납부기한입니다. 5. 담보물건 6. 일반임금 채권, 퇴직금 채권 7. 일반 조세채권 8. 공과금 이의신청 4종류 권리 관계가 기재되는 물건명세서는 입찰 기일마다 갱신, 작성되며 7일 전부터 입찰 당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 후 최고가 매수인은 경매 절차 이해관계이므로 필히 경매 기록까지 열람해야 합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매각 결정 취소 신청 사유가 있는지 살펴서 적기에 이의 신청을 해야 대금 미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이의 신청 절차를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고 대금 기일이 정해진 후 손해를 감수하면서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 납부 후 40여일 지나서 정해지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가 작성되는데 배당표 사전 열람도 해야 됩니다. 예상치 면화, 즉 대변제, 국세, 지방세, 교부 청구로 입찰 전 매수가를 정할 때와 달라진 인수금이나 배당 증감 사항이 있으면 배당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석 결론 1. 인수보증금 예상 착오로 인한 매수가 결정 차질 1차 2억, 2차 4억, 합계금 6억 원으로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말소기준권리 전후로 분리 적용되어 낙찰자의 인수금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문건 처리 내역 2022년 11월 10일 교부권자 국 00 교부청구서 제출 조세배당 기준일은 압류나 교부 신청일이 아닌 법정기일이며 교부 청구일 기준 6개월여 이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부 신청자로 국 00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국세로 추정되는데 거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지방자치단체 이름인 시, 군, 구가 들어가고 국세는 거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법정기일이 임차인 및 저당권자보다 앞서는 경우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개인 조세 정보로 분류돼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개정법에 의해 임대차 계약 시 조세 완납 증명 발급 및 제시를 의무화했고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법률에는 소급원칙, 불소급원칙, 절대 소급하지 않고 2023년 4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물권명세서에 없는 부담 인수사항이 발견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감소된 만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본건 대금이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배당 예상, 낙찰가율 단순하게 아파트 시세를 13억 원으로 가정하고 경매 신청 채권과 선순위 말소기준 채권 합계 6억 원, 임대차 보증금 6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매매 처분이 가능해 경매 취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금 미납하신 분은 본건 경매가 취하되길 염원하셔야 됩니다. 경매가 취하되면 국고나 법원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대금 미납자에게 반환됩니다. 그러나 체납국세가 거액이면 일반 매매로 인한 취하 가능성이 없고 입찰을 해도 정상시세 이상으로 매수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본건 배당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0월 31일 진행되는 최저가 6억 4,500만 원의 입찰을 보면 임차인 1차 보증금 2억 원 배당,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 1억 8천 배당, 경매 신청 채권자는 잔여금 2억 6천 배당받아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2차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은 우선 변제권이 없고 대항력만 있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10억여 원 정도가 인수가인데 국세가 2, 3억 원에 법정기일이 앞서는 게 아니면 최근 은평구 낙찰가율이 65에서 75%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입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통계에 더해지면서 1,000조, 2,000조 규모인데 부동산 실수요층이 고갈되는 측면은 부동산 가격 부정 요인이고 건축비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긍정 요인인데 현재는 두 요인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예측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10월 31일 한 번 더 유찰되고 다음 입찰 기일에 6억 원을 조금 넘는 선에서 낙찰될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 답사를 하면 헛된 경비와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빅데이터 강국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데이터가 세밀하게 축적돼 있어 검색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큰 애로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특히 거래 사례 등으로 시세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영상 제작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